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문할 내용은 명상 코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명상 코칭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하도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명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명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삿된 명상이랄까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명상하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잘못 명상해서 삿된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이라 하는 말이 이제 요즘 쓰는 말인데 이 코치 하시는 분이 코칭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점검을 한다 하는 건 코칭한다는 소리예요. 코치라 하는 말은 요즘 말하면 뭐 선생님, 인도자, 길잡이, 절로 치면 선지식이죠. 얘기하자면 스승이에요. 원래 이제 마차를 사람들을 태우고 어떤 일정한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이제 보통 이 코치한다. 그러니 마차를 코치라는 말로 불렀어요. 이것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이제 이 코치가 코칭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뭐 감성 코칭이니 무슨 코칭이니 많이 쓰는데 그래서 명상도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상을 그러니까 수행이죠. 2600년 전부터 이 부처님 가르침은 개정의 삼학인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도 개정의 삼학이에요. 개는 도덕성이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집정 명상을 하게 되면 선정을 얻습니다. 그걸 정이라고 그러고 선정을 의지해서 이제 분석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성 이파사나도 거기에 해당하고 또 남방에서는 또 이파사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혜가 생기죠. 근데 이런 이제 개정해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냥 막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선지식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이때 이 선지식의 가르침이 바로 코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명상을 하다가 그냥 수행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한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명상이라는 말을 요즘 쓰지만은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인도 말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의 디안나라는 말에서 시작되거든요. 디안나라는 말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갈 때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동양으로 올 때 이거는 명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디안나의 그 사투리 격이 말이 자나라는 말인데 자나를 선나로 번역했어요. 중국에서는. 그 나자를 빼버리고 선, 뭐 조사선, 가나선, 선. 그러니까 명상이나 선의 어원은 디안나에서 비롯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은 어떻게 보면은 격이 상당히 높고 명상을 한다 하면 격이 굉장히 낮은 곳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명상의 종류도 너무 많고 명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코칭이라 하는 말도 원래는 이제 요즘 뭐 쓰는 말이지만은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선문답, 수행자가 큰 스님들 찾아가서 질의응답을 가지는 거죠. 선에 대해서. 그럼 선문답이 됩니다. 그런 선문답 속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입장은 코칭을 한다 그러고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코칭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리고 또 큰 스님께서 그 선사들이 소참 법문할 때도 이제 이 선문답도 하거든요. 그런 문답들이 전부 다 가르침을 주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 받는다고도 할 수 있죠. 수행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선사에게 이제 자기 깨달은 바를 토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선사는 그에 맞게끔 답을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면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본의 어느 스님이 이제 그 섬에 가서 이제 정진을 하는 거죠. 그냥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고립된 섬에서 수행을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제 개송을 다 적어서 이제 벼루와 갈아서 붙들어 아주 멋진 개송을 적어서 인편으로 사람에게 이제 스승에게 보냅니다. 그 스승을 이렇게 이제 탁 펼쳐보고는 볼펜 가져와 빨간 볼펜을 착착착 꺼버려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제자가 자기는 3년 동안 수행하고 아주 정성 들었던 그 개송을 스승은 빨간 볼펜을 쫙 껐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가 아주 분기댕청내서 그냥 이제 섬에서 나와서 스승이 계신 처소로 간 거죠.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문을 팍 열고 가서 항의를 하니까 스승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아직 멀었다. 이거지. 예. 그래 빨간 글씨로 이게 볼펜을 껐다고 나한테 항의를 하는데 정말 너가 깨달았다면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 이제 코칭이죠. 얘기하자면 정말 깨달았다면은 대상이 반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건데 그런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못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제 이런 법문도 있습니다. 제자가 열심히 하도를 참고하고 한 소식 했다고 생각됐던가 봐. 너무 기쁜 마음에 그냥 신발을 신고 벼락같이 조실방을 찾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에 스님 제가 한 소식 했습니다 하고 이제 마을에 탁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조실 스님이 뭐라 하는 거면 너 신발을 어디다 벗어놓았지? 이래 물어보는 거죠. 은강 급히 오다 보니 신발을 어디다 벗어놓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발 어디에 벗어놓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너 아직 멀었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코칭입니다. 정말 깨달았다면은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만일에 이 얘기를 한다면 대성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그리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것. 이건 물론 이제 깨달음이 직전에 일어나는 깨달음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 직전에도 벌써 주객이 없어져 버리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줄 알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거죠.
이때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법신을 이루는데 법신이라는 게 이제 법의 몸. 법의 몸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그래 마음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육안으로 보면은 한계가 있는데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이 개발되면은 삼천대천세기가 온 우주가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의 크기가 무한해지는 거죠. 그런데 의식의 공간이 무한하게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깨달아서 너무 기뻐서 달려올 때 그러면 자기 신발을 어디에 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신발을 어디에도 둔지를 모른다면은 의식이 깨있지도 못하고 의식 공간이 넓지도 못하다는 건데 그건 못 깨달았다는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깨달음의 경계를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코칭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점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명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죠.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언젠가 명상을 할 건데, 잘못된 명상인지, 바른 명상인지를 구분 못할 수 있죠. 이분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인지, 그래 코칭을 해주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이라고요. 제가 선원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명상하러 오는데 코칭을 하다 보면은 다른 센터에 가서 명상하셔서 온 분들이 꽤 있고요. 외국 나가서 명상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보면은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잘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명상에 점검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잡았던 게 그건데요. 자, 10여 년 전으로 이제 그 소를 가겠습니다. 제가 차를 탔습니다. 아시는 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지시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거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길을 지시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제가 길치가 생겼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길치가 생기다니? 그럼 어째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명상을 했는데 명상하고부터 이 길치가 생겨서 지금 이제 운전할 때 어머니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명상을 했는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음악 명상을 했답니다. 그래 음악 명상을 어떻게 했는데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음악 명상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물으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음악에만 완전히 몰두하라. 거기에 뭔가 마음을 음악에 실어서 그냥 그 음악의 흐름에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 이러는 거죠. 그 원각경에 보면 이제 수행할 때 네 가지 병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병이라는 게 이제 작임지멸이란 말 쓰는데 지을 작자, 맡길 임자, 거칠 지자, 멸할 멸자. 이런 네 가지는 명상하는 데의 병이다 이랬습니다. 마음의 본성이 원각이라 그러는데 마음의 본성은 지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맡겨서 된 것도 아니고
그친다고 분별 망상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소멸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할 때 작지인멸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내 몸과 마음을 맡겨두는 명상은 어떤 병에 속하느냐? 인병에 속합니다. 맡길 임자, 인병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음악에 자기를 맡겨버리니까 다 세상을 잊어버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에게 얘기하니까 정말 당신은 음악 명상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만 그만 길치가 생겨버린 거죠. 건망증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명상을 하게 되면 의식도 성성하게 깨어나고 복고 독고하는 감각기관이 아주 명료해지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반응하는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상에 반응하는. 누가 비난하면 화가 올라오면은 나를 화나게 했느냐 하고 상대를 몰아치는 게 아니고 화가 올라올 때 자기 그 화가 올라오는 감정을 지켜보는 게 수행이에요. 실제적으로 상대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가 그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원인이다가 아니고 상대를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반응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1차적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을 살펴봐야 돼요. 감정을 살펴보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살펴보는 게 기본적인 명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관찰 대상에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그건 명상이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코칭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죠. 보통 이제 이 코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번뇌 망상 때문에 잡생각 때문에 집중이 흩어지고 도저히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놈 생각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그러면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명상을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잡생각이라 해가 그 생각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생각이 수행을 하면은 생각이 올라오면 안 된다. 잡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없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생각을 적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명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조 단경이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호응같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기공에 떨어진다. 자, 무기라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덤덤한 상태이면서 공이라 하는 건 텅 비어서 비어 있다는 거죠. 편안하긴 하는데 그런 상태는 의식의 멍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이 멍하기 때문에 무기공이라 해요. 그런 거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끊어 없애버리는, 생각을 저거를 돌려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생각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되느냐. 잡생각들은 대개 자연현상으로 보면 돼요. 주관과 객관이 상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평소에는 그런 잡생각이 많은 줄 모르다가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발견되거든요. 아, 내가 참 잡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생각을 끊어서 없애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게예요. 그 육조 해능 스님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무념이라고 해서 생각을 끊어 없애고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 사람이 무지해진다. 어리석어져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명심하셔야 돼요. 그 육조 해능 스님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생각이 없는 상태에는 몇 종류가 있는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꾸북꾸북 좋을 때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꾸북꾸북 좋은 건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예. 두 번째는 엄청난 통증이 몸에서 일어날 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청난 통증이면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아픔만 있어요. 그럼 술을 잔뜩 마시면 취하게 되면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밤새워 정진을 하게 되면 밤을 꼴딱 새우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미치게 되면 생각이 없어요. 또 무기공이 떨어지면 생각이 없어요. 이런 6종류는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무념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무념을 생각 없음이라고 잘못 번역하면 안 돼요. 망념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생각이 없으면 무조건 다 깨달음이다? 천만의 말씀. 그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깨닫게 되면은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생각마다 진여의 작용, 마음의 본성의 작용이라고 보죠. 생각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죽일 놈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놈 생각 때문에 자아를 주장하고 실체를 주장하니까 생각을 깡그리 없애버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수행자들이 사고작용을 완전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없으니까 무활락하는 것은 분명해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느 사람이 나는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반박을 못 한대요. 왜? 자기 사고작용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대승지 신론에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림하면 생각이 사라진대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난 흔적 없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진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 대승지신론에서는 생각이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 꽤 많죠.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막 화가 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망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망상이 그러느니 하고 말만 되는데 이런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망상증이라 그래요. 망상증. 그래서 이제 이 생각에 매여 살면 곤란해요. 생각은 주인이 아니에요. 생각은 수족같이 부려야 할 대상이죠. 생각을 주인으로 삼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생각은 계속 바뀌거든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주인일 수가 없죠. 의식이 깨있는 의식이 주인인데 생각해 보면요. 그 연계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이 과거 기억 때문에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이제 이놈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그 방법을 알게 달래 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그 기억을 적으로 돌려서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달 뒤에 또 전화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나기만 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뽑아서 바깥으로 던져버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다고 기억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멍한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 안 하면 좀 좋다가도 또 사람들 보고 사물 인식하면 또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기억하고 싸움을 몇 개월을 하고 몇 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수련 단체는 아예다 막 이 점을 벽에다 점 찍어 놓고 그냥 과거 기억을 집어 넣고 없애는 수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 제가 송강사에 살 때 한 스님이 그런 수련 단체에 가서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모든 게 나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고맙고 막 만나는 사람은 포옹하고 너무 기쁘고 좋대. 그래 제가 딱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걸 며칠 값디까?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그런 방법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값디다. 일주일 가니까 그런 증상이 없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때 젊은 던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혹시 마음 상태가 멍하지 않던가? 이건 깜짝 놀라면 맞다 이게 멍하다. 그럼 깨달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기억을 그냥 다 뽑아 없애고 죽이고 버리고 하니 멍해질 수밖에 더 있느냐고.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의식은 성성하게 깨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옳지 못하다.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건망증이 생기고 나중에 침이 비슷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없앤다든지 생각을 적으로 돌려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없애는 것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대상에 뭐 음악 같은 자기 뭔가 마음을 맡겨버리고 아무 생각을 잊어버리는 그런 방법.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코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자, 다른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죠. 공과 허공을 구별 못하는 수행자들이 꽤 있습니다. 명상하시는 분. 공을 허공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반야신경을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허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허공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공을 허공이라고 해놨어. 공하고 허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헷갈리는 분 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허공은 인식 대상이 없어요. 인식 대상이 없는 것이 허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은. 그건 없을 무와 같은 거예요. 그럼 허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허공과 상대되는 이 물질적인 형태에 의해서 허공이라 하는 것을 인식이 가능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허공은 물질적인 형태를 상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허공이 마음의 본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허공이 아니다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그는 분별심에서 나온 게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공을 너무 좋아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공성은 뭘 공성이라느냐? 빌공자 썼다 이죠. 비어있다. 공이라는 말도 잘 이해해야 돼요. 공을 이해하는 방법은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무상과 모든 존재에 상호 의존해 있다는 것. 이 집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서로 의존해 가지고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면 어때? 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 하는 건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여기에 이제 시계가 있다 이러면 시계가 허공이다 이러면 이거는 시계를 완전히 이렇게 부정해서 없애야 돼요. 왜? 이 시계를 허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망치를 부숴야 돼요. 형태를 부수면은 이 시계 자리가 허공이 나타나잖아요. 공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시계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결합돼서 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속품이 시계가 존재한다면 시계 자체는 어떤 내재하는 실체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죠. 내재하는 것이 비어있다는 거죠. 시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시계 이 자체를 긍정하면서 부정하는 것은 시계 내의 어떤 실체성, 뭐가 존재한다 하는 이걸 부정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허공이라는 단어고 공이라 하는 것은 시계에 내재하는 어떤 실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때려 부숴 없애는 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 몸과 마음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자아락하는 걸 주장할 뿐이에요. 몸과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자아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결합체에서 떠나서 따로 자아가 존재한다면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결합되어 있는 속에서 나를 주장한다면 그 나락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의 내용은 뭡니까? 무아입니다. 무아의 아라 그래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 자아락하는 것도 자성이 없어 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내재하는 어떤 실체라든지 자아를 부정하는 것.
그게 무하고 공이란 뜻이에요. 인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라 하는 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하고 호공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만일에 호공 수련을 한 사람하고 공을 수행한 사람의 생활 태도는 어떨까?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3년 됐는가 남인도에 그 남린 전성 그러니까 구전 전성 법회가 열린다고 해서 자꾸 주위에서 가자 해서 저도 호기심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티베트 고성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리종 림포체라고. 지금 연세가 거의 9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스님을 친견하게 돼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호공을 수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요?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하고 호공을 수련하면 어떻게 되죠? 물으니까 노스님 말씀이 즉각적인 대답은 이런 얘기예요. 그 호공 수련을 하면은 모두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리지 인간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걸 이렇게 해버려요. 정말 맞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물들은 마치 실체가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서로 결합체이기 때문에 결합한 속에는 주재하는 자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실체성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환영과 같다, 환과 같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공을 제대로 아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호공을 수련한 자와 공을 수행한 분이 자,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 산매에 들었다. 산매에 들게 되면은 산매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매라 하는 마음의 고요함이거든요. 마음의 고요함 속에는 감정도 생각도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요. 호공을 수련한 사람이나 공을 수행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정에서 산매에서 깨어나올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호공을 수련한 자는 이 사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호공을 궁극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도둑질을 해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모든 게 다 허공이고 다 없는 거다. 죽으면 그뿐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훔친들 무슨 죄가 되겠느냐. 무감각한 거죠. 성폭행을 해도 전혀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어때요? 그래도 죄책감을 못 느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호공이 궁극이라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능언경에서는 호공을 궁극을 해서 수행한 자를 유상 무색 외도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이때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외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분해시켜 가지고 호공에다가 그냥 자기를 밀어넣는 거죠.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하면 경전에서는. 자, 그건 그렇고. 그럼 공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어떨까? 산매 속에서 싹 깨어날 때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부정하는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성을 부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환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과 같다고 하는 것은 환에 해당하는 것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호공을 수련한 자는 이 세계를 꿈으로 보고
환호로 봐버려요. 꿈으로 보고 환호로 본다는 것은 다 부정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환과 같다 그러면 환에 관계되는 것만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성을 수행하는 자와 호공을 수련하는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과 호공을 구분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코칭을 제대로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제가 이제 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명상 붐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명상을 합니다. 원래 명상은 불교는 2600년이나 노하우가 쌓여 있죠. 다양한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뿌리도 없고 근본이 없는 명상법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나서 코칭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건망증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삶에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길치가 생기는 같이. 그리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러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 이제 여러분들이 선수행을 하든 명상을 하든 반드시 선지식 있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야만 코칭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우리는 정신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죠.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를 마시면요, 차에는 테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게 감칠맛을 내거든요. 그런데 알파파의 뇌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알파파보다 그 다음에 세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오는 거죠. 세타파는 명상 뇌파랍니다. 그래서 세타파가 나오게 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몸에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암세포도 죽인답니다. 기체성 물질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온몸에 중추신경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깨끗이 부정적인 청소를 해버리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신체에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런 속에서 무상고 무한한 삼법인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지혜가 개발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명상을 하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외부의 스트레스는 완전히 줄어들게 되죠. 삶의 활력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상 지혜를 논하다. BBS에서 제가 이 방송이 나갈 건데요. 3월 달부터 대성 사마타, 대성 이파사나 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상에 관계된 대성 명상법이에요. 얘기하자면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대성 사마타, 대성 이파사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그럴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문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법문을 들으시고 이익을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